여야 모두 당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선 후보 사퇴 이후 두 후보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 불출마 이후 형성될 구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는 검찰개혁 4법을 논의합니다.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국회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예. 오후에 열릴 예정인데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검찰 개혁 관련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에 법안이 이미 이제 발의가 됐고, 지난 7월 9일에는 공청회도 한번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안 소위에서 이제 발의된 법안을 좀 더 논의하고, 또 28일은 또 공청회를 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추석 전에는 얼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인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좀 우선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글쎄, 이제 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뭐 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이제 보여준 걸로 자업자득이고, 이 검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한 거는 뭐 그들의 그동안 행태가. 그런데 이제 지난 국회 3년 전이죠. 21대 국회. 21대 국회 말에 윤석열 정부 막 취임해서 한번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중재안을 받아가지고 합의를 했고, 국민의힘의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어요. 그거를 그 당시 막 취임을 했을 때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거부를 해가지고 검찰개혁 관련한 검찰개혁 그때 검찰개혁법 가지고 하여튼 뭐 그래 참 이 정권이 이게 참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게 국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이 대통령이, 더군다나 그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 또 양해도 구했대.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의총에서 합의까지 추인까지 받은 걸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전례가 한번 있는데, 그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악을 막기 위해서 합의했다, 이제 이런 명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세로 여야 협상이라는 거는, 아니, 최악을 막기 위해 그래도 뭐 자학이 최악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지금 민주당이 이제 주도하는 검찰 개혁에 못마땅하더라도 뭐 또 수가 열세니까 그런 자세, 최악은 막겠다. 뭐 이런 자세.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비교적 합리적인 정성호 의원이 이제 장관으로 갔으니까 뭐 이런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좀 어떻게든지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최악은 맞고 이제 차악에서 이제 어떤 서로가 이제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뭐 사실상 이 검찰 개혁을 상당히 지금 속도 있게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자승자박의 그런 꼴이죠. 특히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통령까지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되려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킨 작년 12.3 비선계엄의 그 상만 보더라도 그동안 기소 독립주의에서 비롯된 이 정치검찰의 수사 기소 그리고 남발 이 남용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국민적 지탄과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검찰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개혁 4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은 수사 기소 분리하고 이제 검찰의 이제 기소 독점은 이제 공소청으로서 이제 제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미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제 검경 수사권도 분리해서 비롯된 이 쭉 검찰 개혁은 계속 이루어지고, 그나마 윤석열 또 정부에서 나름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검찰이 또 수사권을 강화하는 어떤 그런 또 예외적인 규정을 가지고 그동안 했는데
뭐 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분명히 그 잘못된 행위들이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어요. 예. 그렇다면은 뭐 검찰 개혁은 저는 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수용할 부분은 하고 예. 그 대신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또 경찰에 너무 이제 수사가 또 이제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비롯되는 그런 많은 또 문제점 네. 이런 보완점에 대해서는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28일에 공청회가 또 있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논의되는 과정을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거의 이제 새 정부의 그 내각이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이 이제 낙마를 했고 아직 2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또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진수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명 철회 형식으로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불가피했죠. 근데 이번에 이제 현역 불패라고 하는 이제 관례가 예. 깨진 거 아닙니까? 이 청문회 생긴 이래로. 근데 사실 현역 불패는 이게 현역 의원이 장관에서 낙마를 해버리면 그걸로 정치 생명이 좀 끝나는 걸 의미하잖아요. 예? 그 장관 될 자격도 없으면서 그 뽑아준 또 선출해준 저 지역구민한테는 얼마나 미안해요. 그 장관 될 주제도 못 되는 자격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았다는 게 있으니까 아마 의원들끼리 아유 저 장관 낙마하면 이제 정치 생명 끝나는데 예.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그 암묵적인 이게 있어가지고 좀 불패였는데 어쨌든 뭐 여론을 뭐 그런 의미에서 또 대통령도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뭐 워낙 여론이 악화되고 계속 그게 번지니까 뭐 저렇게 되는데 어쨌든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예. 잘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고 이 청문회 이후에 이제 현역 의원이 낙마한 첫 사례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국민의힘 야당 입장이나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절대 권력이에요. 아마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경우도 흔치 않아요. 자기 친정 체제가 지금 민주당이 거대 입법 권력이잖아요. 또 자신이 직전에 또 당 대표를 하면서 저런 거대 입법 권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적 대통령 이 5년짜리 이 권력이 정권 초기에 한 첫 인사인데 그렇게 웬만한 뭐 하자 오류가 있더라도 국민 여론이 웬만큼 뭐 좀 청문회 과정에 이렇게 좀 상당히 악화됐다 하더라도 거의 이 상황에서는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저는 봤었어요. 글쎄요. 예. 근데 이 절대 권력이 절제하지 못하면 가장 크게 우려되고 뭐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거 타산지석으로 이걸 사실상 그 이준숙 교육부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전 지명철회예요. 정치적으로 보통 이 사람이 참 뭐 자질이나 역량, 능력 다 있는데 참 그래도 뭐 이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인의 자진 사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수용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민 여론 청문회 경과 과정 지켜보면서 이건 주인자가 아니야.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라고 그랬더니 지명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런 거예요? 네, 당사의 이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정면 돌파가 이루어진 것이고, 강선우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도 사실상 대통령실의 총무 비서관이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뭐 변호사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사무실에 그런 아주 접근 중에 접근이잖아요. 원래 그럼 뭐 낙마에 관한 어떤 그런 양해를 구하려면은 사실상 뭐 정무 쪽이나 인사 쪽에서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총무비서관을 했다는 것은 그건 누가 뭐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담긴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강선우 장관도 이렇게 뭐 자진 사퇴 행식을 빌었지만은 뭐 저렇게 임명을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어떻게든 상실하지 않고 예. 국정 계획 드라이브를 앞으로 강하게 걸겠다. 그런 의지거든요. 예. 여기에 가장 긴장해야 되는 것은 야당인 국민의힘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저 전체적으로 이제 교통정리는 좀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두 분께서 평가해 주셨는데 강선 의원 사퇴하기 직전에 박찬대 지금 전당대회 이제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 후보가 SNS에 자진 사퇴해달라고 이제 글을 올려서 이 이재명 대통령 명심과 어떤 교감이 좀 사전에 있었던 게 아니냐.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끝까지 이제 강선호 후보를 이제 엄호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어서 당권 구도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양쪽에 이제 그 지지자들 간에 좀 묘한 신경전도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충청하고 그 영남에서는 뭐 25% 차이면 상당한 차이로 엄청난 차이. 앞서서 뭐 그냥 무난히 되나 보다. 그게 우선 인지도 차이가 크고 네. 두 후보 간에 네. 그또 구력이 정청래는 17대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역시 이 박찬대가 좀 못 당하나 보다 했는데 이 변화는 하나 생긴 겁니다. 이 문제로. 아,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아니,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한 게 예. 다들 어쩌면 이대로 갔으면 그대로 정청래 그냥 후보가 된다. 정청래가 무난히 앞서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예. 어쨌든 쟁점이 하나 생겨가지고 예. 이게 어떻게 작용할런지는 아직도 다들 좀 예측은 잘 못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잘하면 이제 역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예. 것 같아요. 이게 반전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 글쎄 이제 지는 쪽에서 따라가는 쪽에서는 예. 하여튼 변수가 하나 생긴 건 반가운 일이죠. 그쪽 입장에서는. 예. 다음 주 토요일인데, 예. 박찬대 원내대표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뭐 지금 이제 초반 기세에 분명히 정청래 후보에게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부수를 하나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원석 비서실장과 강선우 내정자가 사퇴 가려는 그 논의를 한 게 그날 2시 반인데 3시 반 정확하게 1시간 반, 1시간 후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SNS에다가 쉽게 말하면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본인이 자신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내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청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당심에 그러니까 당원들의 기대는 것이고 지금 이제 박찬대 후보는 자기가 두 사람 다 찐맹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성공을 위해서는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 그 민심을 받드는데 자기가 총대를 진 모습.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이 어찌 보면은 소용이 된 것처럼.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의 맹심을 갖다 이번 전당대회에 끌고 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부분. 네. 예상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정 부분 박찬대 후보 쪽이 박찬대 조금- 원내대표가 당 내적으로는 이수를 던진 거고 예.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45명 한남동 간접 글쎄요. 예. 바리케이트 친 사람들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 조치하자. 네. 근데 그거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청래가 했어야 맞을 일을 왜 박찬대가 그런 법안은 제가 조금 전에 너무 이야기했잖아요. 당원들한테는 지금 현재 좀 밀리는 것 같고. 글쎄 저게 선거 전략상 예. 그동안 너무 좀 온건하게 비치니까 예, 예. 뭐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 45명 제명하자는 게 나가도 너무 제명 나갔죠. 촉구 결의안 내겠다. 그건 뭐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갔다. 의원 제명이라는 게 그렇습니까? 예. 자, 이 끝으로 예. 국민의힘 상황 잠깐 좀 짚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불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까지 7명이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대체적으로는 뭐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고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판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안 나오면서 개혁 연대를 언급했고 또 안철수 의원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 아닙니까? 근데 어제 오세훈 시장하고 오찬간 함께하면서 당의 혁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프레임이라고 할까 이게 어떻게 좀 짜여질지. 그래서 저야 잘 예. 어떻게 모르지만 전망하십니까? 한 가지 그 7명 중에 네. 4명이 민주당 출신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아니 안철수, 조경태, 예. 양양자, 장성민이 민주당 출신 아니에요. 대변인. 예. 과반이 민주당 출신인데 예.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는 그 김문수 장관이 글쎄요. 직전 대선 후보였고 예. 그 뭐 조금 그때 뭐 좀 그 내다바이가 이게 쓰면 안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내다바이 해가지고 후보 따낸 그런 전력은 있지만 예. 그래도 나머지들하고 좀 급이 다르니까 예. 그 우세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그러나 이제 명분 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명분으로서는 당연히 그 당이 좀 살라고 그러면 탄핵 찬성했던 쪽에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러나 당 얼굴이 되는 게 예. 망하는 길이든 뭐든 지금 그 당이 뭐 제가 보기에 그런 거 가릴 처지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예. 대체 그렇게 전망을 하죠. 그러니까 뭐 청명이 죽거나 하시에게 죽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예. 뭐 그런 심정으로 지금 전당대회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는 그냥 기존의 뭐 기득권이 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세력들과 예.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로서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도 이제 날아간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대선 기반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작년 총선 실패했죠. 대통령 지금 현재 대선 실패했죠. 지방선거 내년. 그럼 그렇다면은 결론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야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이 핵심 전당대회 그런 뭐 기치를 내걸고 돼야 되는데 예. 여전히 지금 현재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그런 분위기를 전혀 수긍을 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반거구 연대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뭐 대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 국민의힘은 당원들이 제1야당 국민의힘을 전략적 선택으로 변화시킬 건지 네. 아니면은 그냥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련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망상에 젖을 건지 예.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뭐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